안녕하세요, 3학년 학생 여러분. 이 영상에서는 비상교육 중학교 3학년 과학교과서의 1단원, 대단원 마무리를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47쪽과 48쪽을 봐주면 되겠죠? 먼저 개념 짚고 가기에서 간단하게 빈칸을 채우면서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질 변화에 대해서 배웠었죠.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변화인 물리 변화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이 나오는 화학 변화가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물리 변화는 결국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는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화학 변화, 즉 화학 반응에 대해서 쭉 배웠습니다. 이때 화학 반응식을 이용하여 이걸 식으로 나타낸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렇죠.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며 이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비는 반응하거나 생성되는 물질의 뭐와 같다? 입자 수의 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EH2, O2, 이 H2O와 같은 반응에서 앞에 나와 있는 큰 숫자인 2대 1대 2는요. 앞에 나온 개수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개수는 결국 여기에는 수소 분자 2개가 반응할 때 산소 분자는 1개 반응한다. 이때 수증기 분자는 2개 생성된다라는 분자수 또는 입자수라고 부르는 비율과 같다라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었죠. 결국에는 여기에 분자가 2개 있으면 여기에 1개, 여기에 2개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세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요. 우리가 굳이 여기 있는 개수를 맞춘 이유가 뭐였어요? 원자의 종류와 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여기서 달라진 것은 뭡니까? 원래는 둘이 한 세트로 붙어 있거나 이렇게 크게 한 세트로 붙어 있던 H2와 O2가 자신들이 붙어있던 원자들끼리의 배열을 바꾸면서 이렇게 생긴 물이라는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들의 배열이 달라진다는 걸 기억을 해줘야겠죠. 4번 보겠습니다. 화합물이 나오자마자 우리는 이것이 바로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의 내용은요. 원자들이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을 한대요. 예를 들면 CuO라고 하는 화합물에서 Cu와 O는요. 한 개 결합한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Cu가 O보다 4배 무겁기 때문에 얘네들의 질량비는 4대 1이 되겠죠. 결국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라는 것이 일정 성분비 법칙이었습니다. 질량비라고 굳이 법칙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평상시에 눈으로 개수를 세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질량을 잴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질량비로 우리가 어떤 화합물이 생성될 때 질량을 계산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질량비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나 기본적인 원리와 이유는 뭐다? 화합물을 만들 때에는 원자가 일정한 개수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이것은 기체 반응 법칙이라는 것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기체 반응 법칙에서는 무엇이 정수비가 성립하죠? 그렇습니다. 부피 B였죠. 뭘 의미했느냐?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수증기가 생성되는 반응에서 수소, 산소, 수증기는 모두 기체일 때 수소가 20ml 반응할 때 산소는 미안합니다. 잘못 썼어요. 10ml 반응하고요. 수증기는 20ml 생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수소를 40ml 넣고 산소를 20ml 넣으면요. 수증기가 40ml 생긴다라는 걸 확인했다고 해요. 이걸 보고 뭘 알아낼 수 있느냐? 수소와 산소와 수증기는 2대 1대 2의 부피비로 화학 반응에 참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대 1대 2라는 것이 일정하다 라고 기체 반응의 법칙을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예시는 기체에서만 적용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죠? 6번은 쉽습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또는 흡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출하는 것은 발열 반응, 흡수하는 것은 흡열 반응. 그래서 우리는 실험으로까지 확인을 해봤었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개념은 다시 복습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념은 그냥 문장으로 알거나 빈칸만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죠. 이것들을 직접 적용하는 내용을 꼭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래에 있는 개념 적용하기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화학변화에 해당하는 현상을 골라라. 이것은 결국 물리변화가 아닌 것, 그리고 화학변화인 것을 고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억부터 보면요. 설탕이 물에 녹는 것은요. 설탕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물리변화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김치가 이거 신맛이 난다. 이것은 바로 발효를 뜻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김치를 발효식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발효하게 되면요. 원래 없던 물질이 새로 생겨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화학변화입니다. 쉬운 예시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디귿은요. 물이 끓어 수증기가 발생한다. 얘는 바로 상태 변화입니다. 뭡니까?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 즉 기화를 의미하죠. 이런 것들은 물리 변화에 해당되는 예시입니다. 리을은 우리가 직접 실험실에서 했던 건데요. HCl인 염산과 마그네슘을 반응시키게 되면 H2라고 하는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각 플라스크 위에다가 불을 붙였을 때 펑 하고 소리가 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런 다음 나머지 찌끄레기인 MgCl2도 생성되게 됩니다. 이때 개수까지 한번 맞춰보자면 H2와 Cl2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1을 붙여주면 될 거고요. 이 문제에 나오는 내용은 기체가 발생한다 요 말이고요. 결국에는 원래 있던 물질이 아니라 새로운 물질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물리변화가 아니라 화학변화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니은과 리을로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2번을 한번 보실게요. 이 2번은요. 화학 반응식을 보고 알아낼 수 있는 걸 해석해야 합니다. 보면 질소와 수소가 만나서 암모니아 기체를 생성하고 있는 반응인데요. 기억부터 살펴보면 반응 전후의 분자의 총 개수는 같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분자와 원자의 개념을 헷갈리기가 쉬워요. 여기서의 분자는요. N2 그리고 H2 그리고 NH3 이렇게 세트로 묶여있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분자의 개수를 어떻게 셀 수 있나요? 맞습니다. 바로 이 앞에 나와 있는 큰 숫자, 바로 개수를 이용해서 알아낼 수 있죠. 왜? 우리는 이 개수의 비율과 입자수, 즉 분자수의 비와 같다라는 것을 공부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에 생략된 1은 N2가 1개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 H2 앞에 붙은 3은 H2가 3개 있을 때 암모니아 분자는 2개 생성된다 이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나 분자의 총개수 한번 세볼까요? 반응하기 전에는 1개와 3개가 있으므로 종류에 상관없이 우선 4개 있습니다. 그러나 반응하고 난 후에는 암모니아 분자가 2개 있기 때문에 전혀 같지가 않죠. 그래서 기억은 X입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원자의 종류와 수가 반응 전후에 같느냐? 이것은 위에 있는 문제를 읽을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맞는 말입니다. 원자의 종류와 수가 달라지는 반응은 여러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반응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좀 더 쉬울 거예요. 실제로 세보면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세볼게요. 왼쪽에 N은 2개가 있고요. 오른쪽에도 N은 앞에 2가 있고 여기 1이 생략수는 2개입니다. 왼쪽에는요. 반응물인 H2가 3개 있으므로 2 곱하기 3에서 6개 있고요. 오른쪽에도 H3와 앞에 2를 곱해서 6개 있습니다. 원자의 종류와 수 같은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니은은 정답입니다. 디귿 보겠습니다.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라는 조건이 붙은 것을 보아 얘는 바로 기체 반응 법칙을 묻고 있는 문제인 것을 빨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질소기체와 수소기체와 암모니아 기체의 부피비는 1대 3대 2이다. 어떻게 알아낼 수 있나요? 바로 1대 3대 2가 부피비라고 했을 때 이 부피비는요. 화학반응식의 개수비와 같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문제에서 나와 있는 개수가 1대 3대 2이므로 맞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2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2대 2대 3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어딜 봐야 되나요? 앞에 있는 큰 숫자인 개수가 1대 3대 2인지 확인을 하고 기체와 그리고 부피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이 비율이 곧 개수의 숫자와 같다라고 계산하면 된다라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죠.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요, 뭘 이용하는 것이냐? 문제에서 지금 그램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질량에 대해서 묻고 있죠? 그 말은 얘는 기체 반응 법칙이 아니라
질량보존 법칙 또는 일정성분비 법칙을 이용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일단 문제를 보시면요. 마그네슘의 질량이 나오는데 마그네슘과 누가 반응한답니까? 산소가 반응한다라고 합니다. 산소가 반응하여 산화마그네슘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마그네슘이 3일 때 산화마그네슘이 5로 생성된다는 것을 보아 바로 산소가 2g 반응했다라는 것을 바로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은 마그네슘과 산소가 결합하여 산화마그네슘인 MgO를 생성할 때요. 마그네슘 3, 산소 2의 비율로 마그네슘은 2를 더해서 5g 생성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산화마그네슘 30g을 얻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MgO가 30g 생성한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이 3대2라는 비율이 변하지 않고 모두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30g이 됐다는 얘기는 여기에도 똑같은 비율만큼의 마그네슘과 산소가 똑같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곱하기 6 했을 때 곱하기 6 해서 18대 12 그리고 둘이 더하면 30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산소의 최소 질량은 18g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12g 이라고 구할 수가 있고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건 우린 뭘 이용했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MgO5를 만들기 위해 마그네슘이 3이라고 할 때 결합한 산소를 구하기 위해서 5에서 3을 뺐습니다. 이건 뭐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질량 보존 법칙 때문이죠. 반응한 물질과 생성된 물질의 총 질량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반응한 이 둘을 더해서 생성된 산화마그네슘의 질량을 같게 만들 수 있도록 5에서 3을 빼준 겁니다. 그리고 산화마그네슘 30g을 얻기 위해서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을 구할 때는 3대2라는 질량의 비율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일정 성분비 법칙을 이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또는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산화마그네슘 30g 안에는요. 무조건 3대2의 비율로 마그네슘과 산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교과서 문제 그리고 프린트에 있는 문제 풀 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30g 안에 3대2로 Mg와 O의 비율이 들어있다는 얘기는요. 5분의 3은 마그네슘 거고요. 30에서 5분의 2만큼은 산소 거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5, 6 약분하고 Mg 18g 또 약분하고 O는 12g 이런 식으로 Mg와 O의 양을 구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자, 4번 문제는 간단합니다. 4번 문제는 에너지를 활용한 냉각장치래요. 그 말은 주위의 온도를 내려야 하는 장치죠. 이걸 이용했을 때 우린 어떤 반응을 이용해야 하나요? 바로 흡열 반응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가 내려가게 되겠죠. 이 중에서 흡열 반응은 4번 혼자밖에 없죠. 수세연소 발열 반응이고요. 철과산소 발열 반응, 산화칼슘물 발열 반응, 염산과 수산나트륨 수용액 반응, 발열 반응.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산암모늄과 물의 반응만이 유일한 흡열 반응이다 라는 걸 알아볼 수 있겠죠. 네, 이제 밑에 있는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서술형 문제, 핵심 역량 더 키우기 문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